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큰일 났다. 우리은행 새마을 예금 터졌다. 기업은행이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이자만 무려 5조에 달하면서 시중은행을 넘어섰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연체율은 은행 최대이며 대출이 폭등하면서 건전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은행은 기업은행을 비롯해서 국민은행, ELS, 그리고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등입니다. 가계와 기업부채, 연체율과 PF대출이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입니다. 피땀 흘려 모은 여러분들의 예적금은 안전할까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기업은행 큰일 났다. 우리나라 새마을 예금 터졌다. 정말 IBK 기업은행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기업은행 채권 이자만 무려 시중은행의 6배랍니다. 여러분들 1금융권의 6배 엄청나지 않아요?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인데 지금 모든 굳은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빌려줘서는 안 되는 돈까지도 다 빌려주고요. 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반 개인들 연체 뻔히 알면서요. 그러니 떼이는 돈도 두지기 쓰죠. 다 혈세로 나가는 거예요. 회사가 기업 은행이 망하지 않으면 여기 보세요. 수익성 먹구름. 먼저 부실 채권부터 볼까요? 채권 이자만 5조입니다. 이자만 5조. 한번 쳐보면 나와요. 네이버에. 시중은행 지출의 6배. 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1.01%. 그러니까 날리는 돈이 1.01%. 1금융권에서 제일 높습니다. 자, 연체율 0.64%. 역시 일반 1금융권의 2배예요. 중소기업 대출 잔액 231조 7,020억. 중소기업에게 대출한 금액이 231조 7천억. 엄청나지 않나요?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6.5%나 더구나 급증을 했어요. 자, 연체율 은행 최대입니다. 은행의 최대 연체율이 개인 사업자 연체 1위입니다. 3,746억 무려 223.3% 급증이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만기 연장 지원도 76.2조나 돼요. 이자 못 갚는 이자 상환 위의 잔액도 무려 1.1조 원입니다. 이거 어디서 받겠어요? 자, 중소기업 대출 폭증. 중소기업이 파산을 많이 하는데 무려 1034건 급증. 파산하면 돈 떼인다고 봐야 돼요. 대출 2조에 육박합니다. 자, CCC 플러스 아주 좋지 않은 투기 등급, 정크 등급 이하 기업 대출도 많이 해줬어요. 15.4조나 해줘가지고 20%나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보호를 하고 그렇게 되면 자꾸 보호한다는 명목의 대출을 계속 해주다 보면 부실 채권이 급증하게 되고 이러면 기업은행은 부도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뭐 외환보육으로 세려 막습니까? 기업은행이 조금 정신을 좀 차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은행 부도 위험 1, 2금융권. 자, 어떤 면에서 부도가 나타나는지 먼저 기업은행부터 다시 보자고요. 채권 이자만 5조 이 하나로 말 다 한 거예요. 얼마나 부실한지. 국민은행은 은행 자체는 가장 안전합니다. 규모도 크고. 그렇지만 ELS에서 4.6조 손실 구간이 생기면서 신뢰가 크게 무너져 내렸죠. 5대 은행에서 유일하게 아주 유독 많아요. 국민은행이. 규모에 비해서도. 우리은행은 부실 경영을 해서 2천억 손실. 이래저래 지금 적자 손실을 보고 있는 것도 우리은행입니다. 자, 1금융권은 그나마 뭐 기업은행 빼놓고는 좀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2금융권이 문제죠. 저축은행 연체가 5.3, 고정이하 여신 떼이는 돈이 8%. 어마무시하네요. 새마을금고 연체가 6.1, 고정이하 여신 떼이는 돈이 15%. 이러니 잘못하면 여러분들한테 돈 못 돌려준다는 말 나오죠. 신협, 특히 상호 협동, 수협, 신협, 농협, 산림조합 여기에서는 신협이 제일 문제예요. 연체, 고정이하 여신이 각각 다 4%씩. 자, 지금 은행에 문제점이 있는 곳들은 다 지적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예적금 못 받는다. 자, 어떤 경우 예적금이 위험할까요?
물론 5천만 원은 항상 보장이 됩니다. 보장받는 곳에서는 보장이 돼요. 근데 보통 저금하면 5천만 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몇 억씩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조심해야겠죠. 자, 먼저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터졌다. 은행 부실로 인해서 경제위기가 터지는 걸 금융위기라고 하는데, 은행 부도 과정이 발생하게 되면 돈을 못 받겠죠. 이제 은행 부도입니다. 은행 자체가 그냥 부도나 버리는 수가 있어요. 경제위기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민간 대출, 연체율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보니까 은행 자체 부실로 인해서 부도나게 되면 이것도 역시 전액 다 보장을 못 받아요. 연쇄부도 위험성도 있죠. 자, 은행과 기업이 부도가 났는데 얘가 전염이 되고 같이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자, BIS,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연쇄부도 BIS 문제가 이제 심각하면 주로 그러죠. 뱅크런, 은행 부도 소문이 나게 되면요, 멀쩡한 은행도 뱅크런으로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요? 이것저것 해서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쌓이면서 뱅크런이 나는 거죠. 특수상품 손실, 이번에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건전하다는 국민은행에서 ELS 엄청난 손실을 안겨줬습니다. 이건 국민은행만이 아니에요. 5대 은행이 전부 저짓거리를 했어요. 이게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에요. 왜 악질이라고 제가 판단하냐면, 한 3, 4년 전에도 그때도 ELS로 엄청난 피해를 줬거든요. 그랬으면 정신을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또 꼬셔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만 한쪽에 모시고 가가지고 막 설득시키고 해서, 원금 손실이란 말은 잘 꺼내지도 않아요. 다 써있거든요. 읽어보시라고 하고. 어떻게 알 거예요? 그 엄청난 피해를. 상품 가입 만기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이제 이미, 예전에는 그냥 회복이라도 했어. 이번에는요, 홍콩, 다른데 지금 주가 올라가는데도 홍콩 떨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홍콩 H지수, 항상 H지수에 지금 많이 물려있어요, 사람들이. 자,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을 저축하게 되면 같은 법인일 경우는 무조건 그 이상 보장을 못 받아요. 자, 10억 했다면 9억 5천을 날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1위에서 6위. 자, 그러면 연체율이 많은 것들은 좀 조심해야겠죠. 여러분들, 증권사도 위험합니다. 제일 위험하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PF 연체가 17%. 사실상 문 닫아야 할 판국이에요, 증권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보다도 더 심각하잖아요. 특히 PF 대출. 자, 연체율이 6.19%. 세 번째, 저축은행. 부동산 PF 연체 4.61%. 4위가 여신, 카드사라든가 이런데 부동산 PF 연체 3.89%. 5위가 신협, 농협, 수협. 부동산 PF 연체율은 1.12%. 여기서도 신협이 제일 문제예요. 그 다음에 6위 기업은행. 부동산 PF 연체. 자, 1금융권은 다 0% 맞아요. 그런데 0.32 평균이라면, 자, 그 2배인 0.64 최고로 높아요, 기업은행. 이번에는 부도 위기가 높은 은행들 간단하게 정의하면 신협, 수협, 산림조합, 편한끝, 부실대출 40% 감당도 못한다고 적혀 있죠. 자,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연체율, 신협은 4%, 산림조합 3.7, 수협 3.5, 농협 2.3, 이 정도 순이에요. 고정이야. 돈 떼이는 돈, 신협 4%, 산림 3.5, 수협 3, 농협 2.5, 이 순서대로. 자, 뱅크럼 위험이 높은 곳은 당연히 제일 높은 곳은 신협입니다. 개수 대비 238개. 그리고 농협은 1300곳. 그 다음에 수협은 61곳. 산림은 48곳. 그 다음에 저축은행. 연체율 6월 기준으로 5.10%. 1.5조 원.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자, 고정이하 여신도 6.1조. 1년 만에 100%가 증가했어요. PF 연체율은 이게 제일 악질 연체율. 부동산 PF입니다. 왜냐? 부동산, 즉 건설사는 부도나기가 아주 쉽거든요. 4.61%, 은행권 최대. 그래서 저축은행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이제 새마을금고 연체율 6.18%.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새마을금고가요, 농협, 신협 이런 데보다 더 위험해요.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모든 은행에서 최대 규모. 고정이하 여신도 15%입니다. 정말 천문학적이죠. 1년 전에 2배나 증가했어요. 떼이는 돈이 이렇게 많으니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4등급 이하도 무려 76곳이나 돼요. 그럼 여기에 지금 저축해 놓은 곳, 지금 기업은행이라든가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그 다음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권 돈을 지금 찾아야 하나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뭐 100%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1년짜리 그렇다면 만기 채우세요. 그렇지만 다음에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묻어놓지 마시고 좀 안전한 곳으로 만기가 되면 뭐 당장 묻어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만기가 되면 그때 5천만 원 이내로 하거나 아니면 1금융권, 그래도 위험하다고 해도 1금융권이 최고잖아요. 아니면 우체국 해서 거기에다가 넣으면 돼요. 우체국은 전액 보장됩니다. 이제 금융권 위기 위험 요인 3가지. 왜 금융권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뭐 기업 연체율, 가계부채,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부실화 생긴 거예요. 민간대출, 연체율, PF대출 이 3가지 3대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금융권이 위험한 이유가 먼저 가계부채 GDP 대비 105%, 가처분 207% 세계 1위예요. 전세값까지 포함시키면 300%. 좀 압도적이죠. 기업 대출 GDP 226. 단순하게 부채만 넣고 보면 기업 대출이 가계 부채보다 더 많아요. 기업 부채가 세계 3위 수준이에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중소기업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좀비 기업이라고 있어요. 좀비 기업, 한계 기업. 우리나라 기업의 약 30%는 좀비 기업 또는 좀비 기업의 일부 성향을 띠고 있어요. 이자도 못 갚는데 바로 못 갚는 게 아니라 3년 내내 이자도 못 갚고 확실한 좀비 기업은 10% 정도 되고요. 좀 확장시키면 30% 심각하지 않나요? 자, 연체율이 급등 7년 만에 지금 최고치 갈수록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1, 2금융권 모두 다 위기입니다. 2금융권 저축은행 5.1, 새마을금고 6.2. 자, 수치상으로 1%가 넘어가면 진짜 부실이 심각한 건데 국가에서 계속 관리 감독한다고는 하지만 정부에서 관리 감독한다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요. 이런 은행들이 성과급 잔치 하면 몇 억씩이에요. 몇 억씩. 지금 금고는 은행은 문 닫기 직전인데 그냥 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성과급은요. 천문학적입니다. 부도가 나든 뭐하든. 이런 것도 법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은행이 거지가 되면 본인은 더 거지가 돼야지 왜 본인들은 부자가 되고 여기에 돈 맡기는 사람들은 5천만 원씩 밖에 안 해주면서 안 그래요? 이번에도 1억을 갖다가 통과시켰어야 돼. 제 생각에는 5천만 원 밖에 보장이 안 되는 게 왜 1억까지 당연히 확대시켜야죠. 지금 우리나라하고 국력이 비슷한 일본도 1억이고요. 독일이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은데 막 2억, 미국 같은 데는 뭐 4억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해주는데 5천만 원이 뭐예요? 그것도 정부가 커트시킨 거예요. 왜 그럽니까? 1금융권 편입해 주려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지금 고객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5대 은행, KB, 신한, 하나, 우리, NH 이거 0.30 그래도 안전한 편이에요. PF대출 잔액 116조 대출 73%, 2금융, B은행, 그 다음에 PF 연체율 3배나 급증했고요. 지금 급증한다는 게 문제예요. 부동산 위축, 미분양, 미입주가 증가함에 따라서 PF 부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여신사, 신협 맨날 따라다니지 않나요? 자, 이번에는 기업은행 가계부실을 구분해봤어요. 중소기업 파산이 역대급이고요. 어음부도액 8년 만에 최고치. 자, 기업 부실, 은행 부실, 가계 부실. 3대 부실이죠. 기업 어음부도액이 3조 6,282억 원. 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금 몇 년 만에 최고치 이게 계속 지금 쌓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면서 지금 아주 악화된 거죠. 이자 보상 배율 7.35배로 상당히 높아요. 5.1배에서 배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자를 갚지 못할 확률이 크다 이거죠. 좀비 기업이 무려 3,017곳입니다. 기업 부실. 이 좀비 기업은 단순하게 적자 났다서 좀비 기업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좀비 기업이에요. 한계 기업. 이게 3,017곳. 대기업도 있고요. 중견기업도 있고요. 중소기업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3년 연속 이자도 못 내. 은행 부실.
은행 연체율 39개월 만에 최고치. PF 위기죠. 이 은행권,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저축은행. 자, 금융권 부실, 지방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이 증권이나 보험사도요 그렇게 안전한 곳들이 아니에요. 가계부실, 가계부채 1874달 최대. 여기에 임대보증까지. 빚 못 갚는 대출자가 171만 명으로 8.7%는 아예 빚을 못 갚고 있어요 지금. 세 곳 이상 대출자, 다중채무자가 무려 448만 명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하죠. 몇 가지 좀 보면 이제 기업은행 피할 수 없는 부실 보면 고정이하 여신 비율, 좀 위험한 돈, 떼이는 돈이 무려 1%가 넘어갔어요. 여기 보다시피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개인 사업자 대출 규모 상위 10개 은행 보니까 여기 보면 하나, 농협, 국민 다 1금융권인데 기업은행은 규모가 그것보다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3,746억 원. 와. 자, 은행권 연체율과 PF 대출 연체율 현황 보시면 새마을금고 제일 세요. 갈수록 높아졌고 상호금융도 평균이 2.4, 신협은 거의 새마을금고 수준이고 저축은행 거의 5.1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캐피탈도 상당히 높고요. 일반은행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PF 연체율 역시 보면 은행 0.23, 저축은행 4.61, 보험 0.73, 카드 캐피탈 3.89, 상호금융 1.12, 농협, 신협, 수협 이런 데죠. 증권 17.28. 당장 문 닫을 처지네요. 제가 보니. 자, 대기업, 중소기업 연체율. 여기서 보면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대기업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상당히 지금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도요. 보시면 2018년, 23년까지 보면 꾸준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려 자, 엄청난 정말 금액들이죠. 지금 5천만 원 이상 예금 최대 위기 이제 이런 은행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항상 신경은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물가는 꺾였다고 하지만 당분간 고금리는 지속이 되기 때문에 부실은행, 소상공인, 영끌 매수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